총선에서 뭐 대패했다고, 국민이 대패했다고 뭐 말들이 많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국힘당 우파를 지지한 그 국민의 비율이 45%에 육박하고요. 그럼 절대로 그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누가 잘못해서 졌니 어쩌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국힘당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은데 그 인간들은 저는 입을 닥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그 총선 있기 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우리나라 유권자의 민도가 너무 낮은 것이 참 걱정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현재 같은 선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 이재명이가 사천하고 그리고 무려 정가 사범에다가 대장동시책에서 수많은 재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식과 양심이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 이재명이 대표가 되어 있는 그 당을 지지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당이란 그 하나로 몰표를 던진 그 사람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가 이번에 법 2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 시킨 판사도 문제고, 조국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실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거기를 보면 뭘 위조했니 이런 복잡한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를 그렇게 많이 나끔 투표를 한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견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 순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사람을 어떻게 썼네, 저쪽에 썼네,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니 하는데, 여러분들, 그럼 왜 이재명이나 김준현이나 양무석 같은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양문석 같이 당장 여러분들 아시잖아. 대출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을 그렇게 찍는 그 지역구민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재명이가 심지어는 계양구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재건축하는 그것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찍습니까? 결국은 제가 총선 전 우리 또 동영상처럼 대한민국 유권자의 문제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걸 알면서도 뭉치는 그 지역주의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만난다든가 조국을 만난다라는 거는 그거는 항복선언인 거예요. 항복선언. 자기가 그동안 그 어떤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대해서 항복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한물간 안철수가 무슨 뭐 내각 총사퇴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장관 하나 임명하려면요 국회 총리까지 해야 돼요. 너무나 혼란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내각 총사퇴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안철수가. 분당갑이라는 데가 전통적으로 안철수 나온 그 지역구가 전통적으로
우파가 항상 이기는 이기는 지역 아닙니까? 저는 정말 안철수에 대해서 정말 가스롭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힘당 내부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절대 아니다. 이번 총선의 참패의 원인은 유권자의 민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들. 전현희 아시지 않습니까? 윤희수 씨랑 경쟁한 전현희와 윤희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현희 지각대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윤희숙은 경제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휘몰려서 전현희가 당선됐다는 사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저는 과실은 없다.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재명 같은 경우 그렇게 막 재판하고 막 정가 사범에다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보면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 우파는 다시 한번 대동단결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부 분열하지 말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부의 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나 뭐 홍준표 막 짓고 까부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한물간 대통령 후보감이다. 스스로가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야, 이렇게. 홍준표가 한동훈 비난하고, 그렇죠? 안철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총사퇴하라고 그러고, 또 뭐 김재섭이란 또 뭐는 또 무슨 야당과 협치 뭐 무슨 누굴 만나냐. 여러분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번 108석은 이렇게 유권자 민도가 났고 이렇게 지역주의가 만연한 이 나라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실패한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바람직하기로는 더 많은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된 거는 참 아쉽긴 하지만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유권자 민도가 갈수록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일파들을 정권 초기에, 집권 초기에 쳐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과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마음 뭐였느냐, 저 문재인과 이재명의 종북주의들을 척결하라고 대통령 시킨 거거든요. 근데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흐지부지 매거리 없이 간 거예요, 그동안. 문재인이가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뭐,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고, 울산 선거도 그렇고,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저 꼭대기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근데 기소조차 안 한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 유야무야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전통적인 그 지지 세력 중의 일부가 실망을 했다라고 보고, 그런 덕분에 이번 총선의 원인도 그것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제부터라도 좀 더 확실하게 저 종북주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김건희 특검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보다 오히려 김종수 특검과 김의영 특검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건희 특검보다.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김건희 씨는 뭐 명품백, 뭐 조치 주가, 모터스 주가수 등등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김종숙이요, 그때 청와대 있을 때 입었던 그 수많은 옷들, 그부터 시작해서 타지마을에 관광으로 간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갑니까, 거기?
나라의 비행기를, 더군다나 국가원 휘장을 달린 비행기를 아마 타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법카를 이용해서 오만 잡수는 거 다 사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심각한 범죄죠. 그게 더 심각하죠. 왜? 기간적으로도 롱으로 갔고, 길게 갔고. 그래서 지금은 보수파의 대동단결이 필요할 때고, 서로 상황에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민년에 대통령이 되고, 이민 개묘 갑진도서인데 운이 좀 별로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주를 보면은 용신이 토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갑진년이니까 갑목이 갑무축으로 용신 토를 때리니까 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난 2, 3년이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은 당선됐지만은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재명이가 더 운이 나빴고 더 나빴어요. 이재명이가 분명히. 그 나쁜 운에서 여지껏 살아서 오고 있는데 그 원흉은 누구냐? 바로 유창훈이라고 좀 봅니다. 유창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에서 물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주를 보고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윤희숙 씨 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구민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지각대장 전현을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지만 선거에서는 물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그 집단의 마음의 분위기, 그리고 그 투표하는 사람들의 어떤 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때 일어난 갈라치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우매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신은 토금인데 올해 갑목연이가 갑무축이 되면서 사실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수가 깨져버리니까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금수쌍청으로 칼이 두 자루가 떠 있는 거예요, 천간에. 이건 제가 윤석열 대통령 된다 했을 때 했던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무조건 이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칼을 휘둘러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뭐든지. 지지도 더 늘어나고. 근데 집권한 이후에 문재인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흐지부지한 느낌을 주니까 이게 날이 어떻게 했어요? 칼날이 무뎌진 거예요. 칼날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마음을 다잡고 더 세게 종북주의들을 소탕하는데 앞장을 쓰면은 지지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내년쯤 가면요, 내년 을사년이거든요. 내년 을사 을이 되면 이게 을경합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내년에. 그리고 사가 뭐예요? 용신화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이렇게 상반기에 이렇게 안 좋은 운이 와놓고,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면서 내년 을사병호 정미운은 상당히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야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운이 좋아야. 그러니까 작금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서 좀 이렇게 너무 뭔가 유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는 강인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시면 을목 신약인데 대운에서 지금 대운이 경술대운입니다. 경술대운. 그래서 을경합이 되었고 올해부터 굉장히 좋은 운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세운은 뭐다? 세운은 갑진년. 얘는 등락의 갑이에요. 용신운이 온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힘당이 패배한 원인 같지만 원인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좌파 무리들을 가까이 한 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보수 우파의 색깔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우파를 우대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도태우 씨부터 시작해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동훈 위원장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 다만 아쉬운 것보다 전략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패거리 정치에서는요, 패거리 정치에서는 단결력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쪽은 좌파, 그렇죠? 그 단결력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 개판 쳐도 누구 하나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김준혁이 그 여성 비하적인 얘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좌파 여성단체들 누구 하나 떠드는 인간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파도 똑같이 그렇게 단결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면서, 단결의 관점에서 보고, 냉정히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 사견으로는 이재명 만나서도 안 되고, 조국이 만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더 강인하게 종무리들을 소탕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래야 된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보면은 우파 좌파의 극렬한 대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지역주의의 그 폐해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래서 국힘당 내부에서 안철수라든가 홍준표 같은 인간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수공은 갔어요. 갔는데, 그럼 이번에 국정선거가 어떻게 됐느냐? 자, 보세요. 이준석이가 기토인데, 그죠? 기토 신약사죠. 기사의 묘월이니까 기토 신약이거든요. 울축에. 그죠? 이 기토 신약의 가장 큰 좋은 운은 바로 이 갑목이 온 거예요. 갑목이. 그래서 갑기합이 돼가지고 신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승을. 물상을 잘 택한 거예요. 이준석이가 물상을. 왜? 이준석이가 만일에 원래 지역구인 그 상계동 중기동에서 나왔으면 당선 안 됐어요. 왜? 그놈의 지역주의 때문에. 근데 동탄으로 잡다 보니까 이 지역주의가 희석화되면서 공영훈인가 하는 친구가 부동산 비리 그런 얘기들 막 나오면서 어부지를 얻은 거예요. 만일에 동탄이 호남이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상면에서 전략을 잘 택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궁극통화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인소희가 콘에 몰려가지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발버둥 친 결과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도 대운이 을목이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로 운이야. 별로예요. 자, 조국 여러분들, 조국은 운이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인이래, 경진월에, 을사년이면요, 경금 신강이니까 갑목이 뭐냐, 결실인 거예요. 갑목이 결실이다. 그러니까 조국의 운은 좋은데 이미 기해년에 사해축으로 관이 깨져서 그 영향으로 2심에서 실형 2년 나왔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이거 법정 구속이에요. 결국 또 판사가 이재명 구속 안 시키고 여기도 구속 안 시켜서 이제 대법원 넘어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만일에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이 조국이도 지금 아마 이재명처럼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대법원에서 어떻게 종료가 나오기를. 근데 쉽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그렇게 되면요, 이게 피선거권 박탈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의 올해 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성공적이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우파만 단결해 주면요, 좌파는 4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조국과 이재명이가 이제 조만간에 피 튀는 싸움을 할 거다. 조국의 뒤는 누구다? 바로 문재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친문계를 대리하는 조국과 이재명이가 붙으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친문계가 어느 정도 살아있거든. 볼만한 싸움이 될 거예요. 볼만한 싸움이.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그걸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이재명이가 선거에서, 재판에서 공직선거라든가 그 몇 가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요.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은요. 필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검찰이나 사법부 쪽에 어떤 시그널을 던지기를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누군가가 이재명 조국을 만나라 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제가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택할 길은 자아고면하지 않고 총선이 참패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보수 우파가 단결대동하지 않겠느냐. 운도 이제 올 상반기만 그렇지 이제 운도 업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미 대운이 경금이 오면서 문재인이가 이 을 경합에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 그 박살난 이 이준석이도 기토 신약인데 갑진이 갑이 오면서 갑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대운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어구가 있어요. 화 중에 복이 있고 복 중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it's okay. 그래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의 이 화가 내일의 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지금 이제 영학 강의를 지금 기초반, 적천수반, 실전반 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